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또 한 점에서 만날 때, 즉 접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위치 관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고요. 즉, 두 번째로 언급했던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즉 접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접선이 발생할 겁니다. 그 접선을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가능하겠죠. 우린 직선을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원의 접선을 요 1차 방정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럼 그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주겠죠. 그 조건들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본다 라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접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복습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 원과 직선이 접할 때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었냐. 접할 때입니다. 자, 기억이 나요? 복습을 제대로 하셨군요. 그래요. 자, 원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근데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즉 접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겠죠. 중심을 A, B,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본다면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맞죠? 자, 그다음에 이 직선이요. 직선 이렇게 놓겠습니다. mx 더하기 ny 더하기 k는 0이다. 이렇게 xy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접합니다 라는 거는 교점이 하나예요 라는 걸 이용해서요. 그렇죠. 바로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y는 정리해가지고요.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 2차 방정식 해가 하나구나 라는 것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언급을 했던 거였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두 번째 방법은 거리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라고 한다면 자, 이 중심이요. A,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죠. 자, 거리 D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자, 그 D가 뭐와 같다? 반지른 것 같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아요 라는 이 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역시나 이 파트, 즉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공식을 주로 이용할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건데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접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 즉 접선의 기울기는 이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우선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원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중심이 A, B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보고 접선을 구해봐 라고 했는데 그 접선이요. 바로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죠. 자,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인데 기울기가 m인 접선을 한번 구해봐 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m인 거는 몇 개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 기울기 1, 저 오른쪽 위로 향하는 기울기 1 정도의 직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빨리. 몇 개 그을 수 있죠? 2개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거는 이렇게 요 위쪽에다도 그을 수 있고요. 요 아래쪽에도 그을 수 있겠죠. 자, 동일한 기울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평행한 두 직선일 겁니다. 그래서 접선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 기울기를 만족하는 접선은 2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직선은 우리가 1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 m이니까 x 앞의 개수는 확정인데 뭐가 확정이 안 됐냐면 바로 y절편이 확정이 안 됐어. y절편 두 개 나오겠죠. 그죠? 두 직선이니까. 그래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자, 요 n이라고 한 자리,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두 개 나올 거야. 그쵸? 그 두 개를 구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보통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중심을 좀 0,0인 걸로 우선 먼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쉬운 거부터 해보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1이라고 하죠.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n값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거. 제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요거요. 기울기는 정해져 있는데 y좌표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방법을 기억해 보자면 그렇지. 접하는 경우니까 판별식 아니면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을 자, 원에 이렇게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이 뭐다? 0이다 라는 걸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n값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판별식을 이용하면 돼요. 자, 굳이 쌤이 대입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죠. 잠깐만 살짝만 보여드리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y자리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y자리에 mx 플러스 n을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겠어요?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하면 이 n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 n값이 사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n은 이렇게 나와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꼭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왜 이렇게 바로 썼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는 권장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당장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다. 우리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지금 내신 성적을 좀 따야 되는데요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서 그냥 딱 시험 기간이다. 그럼 시험 기간에는 그냥 외우세요. 한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외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외워서 쓰세요. 왜냐면 시간이 빨라지기 하기 때문에 써먹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끝나고는 전 지워주기를, 머릿속에 지워주기를 권장해요. 방법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야지 고2, 고3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응용력, 문제 해결력이 생겨요. 이런 공식들이, 잡다한 공식들을 머릿속에 넣으면 괜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험 때만 외우기. 오케이? 자, 이렇게 하거나 두 번째 방법도 있다고요. 뭡니까? 그러면 그냥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연립방식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중심에서요,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죠. 여기까지 거리나 뭐 여기까지 거리나. 거리가 뭐가 같다? 반지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D는 R이라는 공식을 이용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풀어도 N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자, 됐죠? 그래서 방법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선은 기울기가 주어진다면 몇 개? 두 개의 접선이 발생한다는 건 그림상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두 개의 요 y절편을 구할 때는 판별식을 이용하든 아니면 D는 R을 이용하든 하면 나온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자, 지금 당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외우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상황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요. 자, 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자,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으로 설정할게요. 쌤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원의 방식이 있어요. 자, 근데 기울기가 얼마짜리일까? 3짜리 한번 해보겠어요. 봐봐요. 기울기가 3인 접선을 한번 구해볼래? 그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기본 문제로 한번. 자, 그럼 기울기 3인 거는 어떻게 나올 거냐? 오른쪽 위로 향하겠죠? 이렇게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기울기 3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또 이쪽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지금 평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y는 3x라고 우선 쓰시고요. 뒤에 요 값을 모르잖아요. 요 값. 뭐 아무거나 놓으세요. 미지수. k라고 놓을까요, 쌤은요? 자, 그럼 요 k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써먹는 건 방법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판별식 0이다 혹은
D는 R 이거 쓰시면 돼요. 뭐든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쌤이 풀어드릴게요. 자, x제곱에 쌤 판별식 이용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됐죠? 자, 요거를 전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9x제곱에다 x제곱 더하니까 10x제곱이죠. 10x제곱에다가 자, 6kx 이렇게 나올 거고요. 더하기 k제곱 이렇게 나오고 4를 이항해 주세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나오는 거. 자, 여기서요. 판별식 이용해 보려고 해요. 판별식. 그래서 짝수 판별식 이용할까요? b'제곱 마이너스 ac. 6k의 절반 3k. 그게 b'이에요. 그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면 자,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 이렇게 되네, 이렇게. 자, 이거 풀면 돼, 이거. 됐어요? 자, 9k에서 10k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잖아요. 그럼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k제곱이고요. 자, 여기 좌변에 남는 게 40이네. 그럼 k제곱이 40이다. 이렇게 돼. 그럼 k값 두 개 나오겠다. 그죠? 뿔마 루트 40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뿔마 루트 40이면 k값은 여기다 쓸게요. 뿔마 2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자. 여기다 k자리에 넣어보면 아, 요게 지금 y절편이 양수잖아요. 그래서 y는 얘가 3x에 플러스 2루트 10에 해당되네고요. 얘 y절편은 음수겠죠. 요 아래쪽. 얘는 y는 3x에 마이너스 2루트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쌤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D는 R 이용하는 것도 뭐 다 우리가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정답이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난 판별식 쓰는 게 좀 편하겠다 이 문제는 혹은 이거는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문제 보고. 오케이. 자, 요런 거구나. 그런데 이 공식을 이용한다면 정말 빨라지는지도 확인해 드릴게요. 자,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유용하죠. 시험 때는 결국 성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봐봐. 자, y는 해보자. 기울기가 지금 3이라고 했죠? 그럼 3x라고 쓰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r이 뭐였죠? 반지름 2였어요. 그 2의 루트. 자, 근호하는 거 m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 3제곱 플러스 1이야. 9 더하기 1, 10. 끝났네. 그래서 바로 답이 바로 나오죠. 그쵸? 훨씬 빠르죠. 그쵸? 그래서 시험 때는 기억을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쌤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시험 끝나면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이런 거 공식 많이 알면 안 좋아요, 오히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뭘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선의 방식의 y절편을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있으니까 y절편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이제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두 번째 조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이라면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야.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입니다. 자, 여기서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중심이 0,0인 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여기가 0,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 체크를 좀 해보자. 뭐냐면 접선에 접점을 주는 거야. 접점 아무 데나 찍어볼게, 쌤이. 자, 여기다가 여기. 야, 여기가 접점이다. 이렇게 P라고 해서 여기를 줬다 해봐. 자, x1, y1인데 있잖아. 자, 접점이 쌤 여기다 써줄게. 봐봐요. 접점이 x1, y1이야 라고 이렇게 숫자로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접점이 x1, y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죠. 자, 이건 숫자로 준 거야, 실제로. 그래서 몇 콤마 몇에서 뻗는 접선. 빨리 생각해봐. 그러면 접선이 몇 개 보이세요? 저점을 지나는 접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쵸? 자, 이 점에서 접해. 이게 접점이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어. 아, 이게 바로 접선이구나.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요. 자, 이거는 우리의 접선은 결국은 1차 함수 혹은 1차 방정식을 표현하면 되는데 그럼 기울기하고
y좌표 혹은 기울기하고 한 점 알면 되잖아요. 맞죠? 우리 직선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한 점 알아. 점은 안다니까? 그럼 뭐만 알면 되겠다, 이거는. 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뭘 알면 된다?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조건이 주었을 때는 접점의 좌표 주었으니까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이런 생각인 거죠. 오케이?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울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를 바로 알기는 좀 힘든데요. 어떤 건 알 수 있냐면요. 자, 선생님 어떤 걸 그러냐? 자, 요 중심이 있죠. 중심하고요, 요 접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반지름 아니에요? 맞아요. 반지름이에요. 자, 반지름하고요, 접선은 뭐다? 수직이다라는 걸 우리 중3 때 배웠어요. 이게 원의 성질이죠. 그쵸?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그냥 연장할게요. 요 반지름을 쭉 연장해서, 중심하고 요 접점을 지나는, 자, 요렇게 직선이 있겠죠. 그쵸? 요거네. 그래서 이 접선과 뭐? 수직인 직선을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얘 기울기는 알아요. 어떻게 하냐? 점 2개 있잖아. 너 중심 지나는구나. 요 접점 지나는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두 점 가지고 이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이 선을요, 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수직인, 접선의 수직인 직선 뭐 이런 거를 법선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참고적으로 기억하세요. 그냥 법선. 그래서 이 법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는 있어요. 자, 어떻게 되나 볼까? 자, 요 좌표 2개 가지고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해볼게요. x1 빼기 0이니까 x1 분의 y1 빼기 0이니까 y5. 얘가 이게 이 기울기야, 이거.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 수직이야, 두 직선이. 두 직선이 수직이면 뭐죠? 나와야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기울기 이제 알 수 있다. 너 기울기 이제 나오겠다. 자,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되려면 요거 역수치에서 부호 바꾸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역수치 하세요. y1분의 x1 여기다가 부호를 바꿨어요. 이렇게.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 됐죠?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는 못 구해요. 어떤 거? 자, 법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타고 가셔야 돼요. 이 원리를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접선의 방식 설정하자. 너 일로 와. 이러면서 너는 기울기도 알고 이제 점도 알아.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자, 기울기 요렇게 앞에다 써주시고요. 요게 x의 개수였어요. 그런데 너 x1, y1 지나 그러면 x좌표 빼고 y좌표 더하고 이게 우리가 직선의 방식에서 배웠던 개념이었습니다. 그쵸? 이거구나. 근데 이 식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게 원리야, 원리. 오케이? 여기까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가지고 법선의 기울기 가지고 타고 간다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를 또 공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공식으로 좀 빨리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공식 자체를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접근할 거냐. 자,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쌤이요. 어떻게 할 거냐. y1 불편하다. 분모에 있는 거. 그래서 각 변에 y1을 다 곱하겠습니다. 자, y1 곱하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나 볼까요? 여기다 y1 곱했으니까 y1, y. 자, 여기다 y1 곱하니까 마이너스 x1이에요. x 빼기 x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다 y1 곱하니까 y1 제곱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요거 마이너스 x1, x인데 좌변을 이항할게요. 쌤이 xy 간의 1차 방정식꼴로 쓰고 싶어서요. 자, 이것도 그냥 남겨놓죠. y1, y. 자, 근데 우변에 있는 게 뭐지? 라는 거 잠깐 볼게요. 우변. 자, 이렇게 하면 x1 제곱이죠. 여기 y1 제곱이죠. 이렇게 된 수가 남네. 라는 건데, 요 숫자가 간단히 만들 수 있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x1, y1은 접점이니까 결국에는 원위의 점입니다. 원위의 점이니까 원의 방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점이거든요. 그럼 대입해보면 x1 제곱, y1 제곱의 합이 r제곱이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럼 우변하고 똑같네. 그래서 한번 식을 바꿔봐도 되겠죠? 우변을 딱 바꿔봤더니 이게 뭐냐? r제곱이야, r제곱. 이렇게.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자, 요렇게 쌤이 지금 박스 친 거 있죠? 요 파란색 박스 친 거나 요 노란색 동그라미 친 거나 사실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자, 이게 기본 원리가 좁은 거고 요 식을 정리한 게 이거야. 자, 정리한 걸 봤더니 이게 공식으로 외우기 너무 쉽게 생겼다. 뭐 어떻게 쉬워요? 라고 한다면 이거 보세요.
자, 요 원의 방정식에 마치 대입한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 이건 x와 이거는 2차 방정식이니까 원이고, 이건 1차죠, 1차. 요 x 앞에 있는 x1은 숫자예요. y1도 숫자고요. xy만 문자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라고 했을 때, 요 점을 대입한 거네. 여기다 대입한 거 꼴이 똑같네? 라는 생각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x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x제곱은 2개. 근데 x 하나는 문자로 남겨놓고, 나머지 x 하나를 요 숫자를 넣자는 거야. 어차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그래서 x를 그냥 x를 다 넣는 게 아니라 x 곱하기 x 중에서 하나 문자 남겨놓고 하나만 숫자를 넣자. 너 y지? y 하나에다가만 숫자 넣을래? 이렇게 하면 1차 방정식 나오잖아. 이렇게 그냥 넣는 게 이거네 라는 거니까 공식으로 외우긴 참 좋다. 참 좋다라는 거고요. 워낙 편하기 때문에 많이 외웁니다.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워낙 스피디해지기 때문에 암기사항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원리를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케이. 자, 이게 지금 내용만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라고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쌤이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시죠. 자, 뭐 해볼까? 자, 요렇게 뭐 간단한 걸 해보죠. 이렇게 자, 볼게요. 쌤 원 하나 간단한 걸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의 방식이 있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0,0이고요. 자, 그 중에 하나 뭐 해볼까요? 3,1 지나겠지. 3,1이 접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접점이 3,1인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접선은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겁니다. 자, 3,1이니까 대략 이쯤 있겠네요. 그죠? 이쯤. 여기가 3,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접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이게 접선이야. 그죠? 자,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지나는 점은 알잖아. 그 원리대로 풀어볼게요. 원리대로 풀면 지나는 점은 아니까 뭘 구하고 싶어요?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기울기. 근데 기울기 바로 구할 수는 없고 뭐라고?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접선의 수직인 선을 하나 만들어서 이 빨간색 이 기울기, 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기울기는 뭐니? 라고 한다면 자, 0,0하고 3,1이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3분의 1이 너의 기울기구나 라는 걸 알아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너의 기울기 알겠어. 접선의 기울기 너는 자, 얘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를 갖는구나. 그럼 기울기 나왔고 점 나왔으니까 마무리. y는 마이너스 3에 자, x좌표 빼고요. y좌표 더하고 요겁니다. 뭐 이 식을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놔주셔야 되는데 자, 답을 쓸 때는 y는 마이너스 3x 정리해보면 9 더하기 1이니까 요렇게 이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 그치? 요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표현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참수꼴로 쓰셔도 되고 요렇게 방정식꼴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근데 공식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도 한번 해보자. 너 접점이야. 그러면 너는 원위의 점이구나. 난 접점 구하고 싶어. 그러면 대입한다. 오케이? 자, 문자에다가 하나 대입하고 하나 살리고 하나 대입하고 하나 살리고 갑니다. 자, 요 식 자체를 쌤이 얘기한 건 무슨 얘기냐면 x제곱이란 건 x 곱하기 x y제곱은 y 곱하기 y라고 되어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하나의 x에만 숫자를 하나의 y만 숫자를 나머지 문자는 살리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3을 넣으면 3x y자리에 1 넣으면 1y는 10 끝 똑같죠? 오케이, 똑같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잖아. 이해갔습니까? 그렇구나. 공식을 알면 좀 편해요. 사실 편한 게 맞고요. 근데 공식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문제쌤이 학원에서 가르치다 보면 그러면 응용 문제 나오거나 심화 문제 나오면 못 풉니다. 공식으로 안 통해요. 대부분 다 원리 가지고 푸는 거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결국 여러분이 1등급을 가르는 심화 문제들은 다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게 바로 접점이 주어질 때구나. 두 가지 상황을 봤습니다. 어떤 상황?
자, 기울기가 주었을 때는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판별식 0, y절편 설정해 놓고 판별식 0 혹은 뭐 그렇지 d는 r이랑 거리 공식 이용해서 그냥 한다. 물론 공식도 있긴 하다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이거는 암기해도 뭐 좋긴 하다. 시험 때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접점이 주었을 때 지금 다시 복귀해 봅시다. 접점이 주었을 때 뭘 구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반지름 그걸 생각하셨죠? 그래서 법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는 거였다라는 거 수익 조건 이용하는 그런 방식. 원리를 기억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접점의 좌표를 원의 방식에 하나 넣고 하나 살리고 넣고 살리고 넣고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필수 유형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한 가지 사실은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원 있을 때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요거요. 자, 요거는 크게 이제 뭐 개념화 시켜서 배울 건 없고요. 직접 문제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들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는 유형을 통해서 쌤이 개념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식 관련된 개념 꼭 필요한 필수 개념들은 다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유형으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유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접선의 방식이 워낙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유형도 많고요. 그 유형에서 응용, 파생되는 유형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면 꽤 길어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유형만 정리해보는 시간을 또 갖고 우리가 또 즐겁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개념들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 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유형 정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